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무동산입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파트 공급 원가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쇼키무동산은 올해부터 내 집 마련을 적극 권하면서 항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서민을 위한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투기꾼, 건설사를 위한 영상을 만드는 것 같다. 왜 비정상적인 가격에 아파트를 사라고 하냐, 특히 왜 비싼 아파트 분양을 받으라고 권하는지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분양가의 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살고 싶으신가요? 어떤 집을 내 첫 집으로 갖고 싶으신가요? 열에 8명, 9명은 신축 아파트를 생각하실 겁니다. 넉넉한 지하 주차장에 지상에 차 없는 안전한 환경, 자녀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죠. 커뮤니티 시설로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편의성, 요즘 스타일의 인테리어와 평면까지. 자, 근데 신축은 못 사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준신축 정도는 사고 싶어 합니다. 저는 구축을 원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국평 기준 얼마나 들까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는 약 3억 5천만 원 정도, 3억 5천만 원 내외가 나옵니다. 이게 시공사의 적정 이윤을 포함해서 국토부가 1년에 2차례씩 고시하는 가격이에요. 가장 강력한 분양가 통제 수단 하에서 적용되는 공사비가 3억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지비는 얼마나 들까요? 2기 신도시 기준으로 해서 한 2억 내외가 나옵니다. 34평 기준으로요. 왜냐면은 2억이 나올 수 있었던 게 LH가 1.5억에 공급을 했어요. 여기에 가산비 5천 더해서 2억 정도 내외가 나오고 건설비 3억 5천만에서 5억 5천이 나왔던 거거든요. 혹시 이보다 더 낮출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기 신도시가 그나마 1억 5천에 공급을 할 수 있었던 것도요. 2009년부터 토지 보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14년 전에 정말로 저렴하게 수용해서 이 가격이에요. 근데 최근에 공공택지 지정된 거 수용 어느 정도 하냐? 수용해서 공급된 거 보잖아요. 건설사에 얼마에 매각하는 거 보면은 세대당 3억 정도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3억이 최소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택지의 분양가는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현재 5억에서 5억 5천에 공급되는 신도시 분양가, 현실적으로 수도권 신도시 중 가장 낮은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분양가도 올해 상반기보다 7천만 원가량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 2분기까지만 해도 4억 8천, 4억 9천의 분양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을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건설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이런 아파트 분양을 권하잖아요. 반응이 안 좋아요. 거긴 진짜 교통 지옥이다. 아무것도 없지 않냐? 교육이 별로다. 예전엔 거기 빈민가였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별로래. 자, 이러면서 그런 분양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서울이나 서울 인접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먼저 빈 땅이 있나요? 없죠. 쓸 수 있는 곳은 다 쓰고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 건물을 부시고 지어야겠죠. 자, 기존의 도심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예요. 자, 이미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와 있는 사이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짓습니다. 지하로 열심히 파내러 가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옆에 있는 건물들이 금이 갔네, 기운에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것이죠. 그런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보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하나, 자재운전 운반비. 서울의 그 복잡한 도로를 타고 자재로 운반하려게 되면 운반비도 훨씬 많이 들겠죠. 마지막으로 신도시가 아닌 도심 지역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면은 임대주택 건립 비용 같은 기부 체납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아파트 건설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 아파트 공사비 얼마나 나올까 볼까요? 레미안 라그랑대 이문 1구역이었죠. 자, 여기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공사비가 얼마가 책정됐다.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공사비만 6억 내외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신도시가 3억 5천만 원에 공급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공사비가 그거보다 훨씬 높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토지 확보 문제죠. 자, 왕숙 지역에서 이제 민간 택지 공급이 진행되는데 B6 블록 671호를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이
11,777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을 했었던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츠 761호의 토지 면적이 1,599평이었습니다. 이게 용적률이 높아서 하이루츠가 더 좁은 면적의 많은 아파트를 공급했죠. 자, 근데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최소 8,000평 정도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이런 큰 면적의 빈 땅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면적의 대지를 확보하려면 먼저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서울이나 서울 인접지역에서 빈 건물이 있어요? 없죠. 철거 대상 건물에 사람도 살고 있고 장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철거하는 과정이 간단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철거를 진행할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조합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합 설립을 어떻게 합니까? 조합원들 동의 받아야 되겠죠. 그럼 정비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사람 써가지고 일일이 동의 받아야 돼요. 그것도 시간이 정말로 많이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인허가 비용. 자,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교육, 환경, 교통 같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전부 다 용역업체 불러다가 해야 돼요. 세 번째, 설계해야죠. 또한 보상 비용 들어갑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부터 시작해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까지 전부 보상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몇백 주는 게 아니에요. 몇천만 원 줍니다. 여기에 이주 관련 금융 비용 들죠.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어디 살겠습니까? 조합원들 다른 데서 살 수 있는 이주비를 지급해야 될 것이고 그와 관련된 금융 비용도 나가게 됩니다. 또한 이 땅을 철거하고 봤더니 뭔가 땅 색깔 이상해 시커멓네 왜 그렇지? 오염토 발견되면 또 오염토 정화 비용 들어가고요. 또한 철거도 해야겠죠. 자, 이런 것을 다 감안해 보면은 땅값이 쌀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고 자금도 많이 들어가게 돼요. 서울 아파트가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공급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대세 하락기에는요, 서울에 빈 땅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택지를 통해서 대규모 공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서울에 공공택지 없어요. 서울 아파트 국평기준 분양가 최소 10억 이래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가지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보셨죠? 얼마나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과 시간이 투입이 되는지. 근데 분양 커뮤니티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댓글 보잖아요. 절반 가까이가 욕이에요.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저런 분양가면 서민이 어떻게 사냐고. 근데 서민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아주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주택에 거주하시기 싫으신 거잖아요. 아니, 옛날엔 7억이 분양인데 지금은 왜 이렇게 비싸? 경제는요, 화폐 가치 하락을 통해서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과 부채 증가로 성장하는 구조예요. 여러분도 예전에 그 월급 안 받았을 거고 예전과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모으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옛날 가격은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서울은 이제 공급이 제한됐기 때문에 여기에 희소성이 반영되고 그것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된 겁니다. 바뀐 상황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다 같이 안 사면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급이 될 때까지 연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원래 부동산 경기 침체되잖아요. 분양부터 뚝 떨어져요. 분양가는요, 어지간해서는 안 떨어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비사업장은요, 원하는 분양가가 안 나오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안 사신다 하도 뭐 2년 뒤, 3년 뒤에 서울의 아파트 국평기준 분양가가 9억으로 떨어진다, 8억으로 떨어진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급이 단체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신축 아파트 최소 공급과 경기도 외곽 비역세권 단지는 4억 후반부터, 2기 신도시 민영 아파트는 5억 중후반부터, 3기 신도시 민영 아파트는 7억 이상인데 창릉이나 이제 하남 교산 그리고 대장지구 같은 선호 지역은 8억이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은 10억 이상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서울에 아니면 서울의 기존 주택 준신축 같은 고가 아파트 사고 싶으면 일단은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공공분양 그리고 경기도 지역 외곽 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도 한번 관심 있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쇼킹부동산이 분양 광고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망을 바꾼 건가요? 광고주 눈치 본다고 돈 때문에 영상 방향을 바꿨냐? 오해하신 것 같은데 부동산 유튜버에게 가장 큰 돈이 되는 것은 폭락 전망입니다. 조회수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광고 수입도 정말로 큽니다. 저도 예전에 부끄럽지만 오랫동안 하락 전망을 했었고
그때는요, 분양 광고 제안와도 그냥 다 삭제해버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한 달에 한 건 정도 분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락 전망과 상승 전망을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실 줄 알았는데, 조회수가 한 60%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시장을 제대로 전망한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얼굴 한번 안 봤지만 그래도 그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주택자가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에 돈이 되는 청약 정보를 총집합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요, 청약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